요즘 뉴스를 보면 집값이 완전히 꺾인 것처럼 보입니다.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가격 3주 연속 하락, 다주택자 급매 속출. 다주택자를 향한 강도 높은 정부 발언까지 이어지는 이 시점, 코스피는 6천을 오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지금은 부동산 매수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어떨까요? 지난 11월, 12월, 1월, 세 달 동안 서울 전체 월평균 거래량은 약 5천 건입니다. 숫자만 보면 시장은 멈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평균만 보고 있으면 기회를 놓칩니다. 노원구만 따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월 토지거래 허가 신청 건수는 536건, 2월에는 848건으로 한 달 만에 58% 급증했습니다. 설 연휴로 영업일이 더 짧았던 달인데도 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은 실거래보다 먼저 움직이는 선행지표입니다. 시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호가 20년치 사이클과 맞물렸을 때 어떤 그림이 나오는지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 채널은 정답을 말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구조를 보는 채널입니다. 끝까지 보신 후에 판단해주세요. 먼저 기준부터 잡겠습니다. 저는 아파트 시장을 입지와 선호도 순서에 따라 5구간으로 나눴습니다. 편의상 1급지부터 5급지로 부르겠습니다만 숫자가 크다고 나쁜 입지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분석을 위한 구분입니다. 1급지는 강남, 서초, 송파, 2급지는 마포, 용산, 성동, 광진, 3급지는 나머지 서울, 4급지는 경기, 인천, 5급지는 지방광역시입니다. 이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26년까지 20년치 KB 매매가격 지수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하락기, 2008년부터 2013년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빠진 건 강남 3구였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10.0%입니다. 경기 인천은 마이너스 6.5%, 서울 나머지 3급지도 마이너스 5.7% 빠졌습니다. 반면 지방광역시는 오히려 플러스 39.6% 올랐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급등기, 17년부터 21년입니다. 이 구간의 등락률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패턴이 나옵니다.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서울 나머지 지역인 3급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상승이 시작될 때는 1급지가 먼저 움직이고 이후 2급지, 3급지로 순차적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확산 국면에서 오히려 3급지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조정기는 어땠을까요? 21년부터 23년 구간입니다. 이번엔 순서가 정확히 뒤집힙니다. 4급지, 경기 인천이 마이너스 7.1%로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빠졌고 3급지, 서울 나머지 마이너스 5.3%, 5급지 지방 마이너스 4.4%, 1급지 강남 3구는 마이너스 2.5%로 가장 적게 빠졌습니다. 올라올 때와 정확히 반대 순서로 빠진 겁니다. 이 패턴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사이클에서 반복됐습니다. 외곽이 먼저 빠지며 핵심지가 나중에 빠지며 상승은 핵심지에서 시작해 외곽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확산 국면에서 외곽의 상승폭이 더 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요즘 한강벨트가 많이 올랐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올랐는지 정확한 숫자를 데이터로 확인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직접 뽑아봤습니다. 23년 저점 이후 지금까지의 상승률입니다. 강남 3구 평균 31.0%, 한강벨트 평균 22.4%, 그리고 노도강, 은평 평균은 마이너스 5.6%입니다. 같은 서울인데 완전히 다른 세 개의 시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만한 숫자가 있습니다. 21년 고점 대비 현재를 보면 강남 3구는 고점 대비 27.6%, 한강벨트는 19.0%로 이미 신고가를 넘어섰습니다. 반면 노원구는 고점 대비 마이너스 13.5%, 도봉구는 마이너스 17.2%로 아직 고점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같은 시간 동안 한강벨트는 신고가, 노도강은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격차는 언제부터 이렇게 벌어진 걸까요? 한강벨트와 비한강 내릭 지수의 격차를 연도별로 추적해봤습니다. 지금은 역대 가장 큰 격차입니다. 한강뷰 프리미엄이 아니라 한강 접근성 프리미엄이 역사상 가장 크게 벌어진 시점입니다. 뒤집어보면 비한강 지역은 역대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패턴은 알겠는데 지금이 정말 그 시점이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거래 데이터는 한두 달 늦게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수요를 실거래가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표를 봤습니다. 바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입니다. 매수하려는 사람이 허가 신청을 먼저 넣기 때문에 실거래가 잡히기 전에 수요를 미리 볼 수 있는 선행지표입니다. 이 숫자는 아직 실거래 통계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노원구만의 예디가 아닙니다.
구로구도 같은 기간 1월 268건에서 2월 357건으로 33% 늘었습니다. 역시 설 연휴가 낀 달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두 곳 모두 방향이 같습니다. 데이터가 뜨기 전에 시장을 읽는 사람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매수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매물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 시점 전까지는 절세 매도 물량이 출회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패턴이 반복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1, 2급지 진입 장벽이 높아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로 강남 마용성 지역은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매수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금은 갈 곳을 찾기 마련이고 그 자금이 자연스럽게 3급지로 향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절대 가격이 저평가돼 있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강남 3구 대비 노도강의 가격은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본 것처럼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지금 수렴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셋째, 임대 수요 압박이 강해지는 구조입니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는 결국 임대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3편과 4편에서 데이터로 확인한 패턴입니다. 공급은 줄고 수요는 유지되면 전세가가 오릅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저는 오늘 노도강을 사라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단지가 있다면 진지하게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가? 거래량은 가격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둘째, 1, 2급지 대비 절대 가격이 충분히 낮은가? 격차가 클수록 수렴의 여지가 큽니다. 셋째, 전세가가 받쳐주는 단지인가?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실수요 기반이 탄탄하고 매매가를 아래에서 지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단지를 고르는 것, 그게 이 채널이 말하는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20년 데이터가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상승은 항상 순서가 있었고 그 순서는 3번 반복됐습니다. 지금 1급지와 2급지는 이미 왔습니다. 3급지는 아직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어떤 선택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